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주 아중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침체돼 있던 아중지구 일대에 새로운 생태 관광 명소가 조성되는데요.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침체해 있던 전주 아중지구 일대가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한 호반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새로운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납니다. 전주시는 아중호수의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을 시작함으로써 아중호반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특히 시는 최근 국비 등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환경부의 오염지류 개선 사업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가 제기되어 온 아중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중호수 생태공원과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현장에 대한 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아중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아중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7일 도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부 3.0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27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정부 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 군수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3.0 우수 사례 공유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숭실대학교 오철호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민과의 현장 토론에서 신생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청년 취업난 지원, 정부의 3.0 서비스 안내 등의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활성화와 맞춤형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로 전북의 정부 3.0 추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됨에 따라 맞춤형 정부 3.0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LN 이사일입니다. 가끔 도로를 가다 보면 용도가 불분명하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시설들이 방치돼 있곤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 전주시가 이런 시설물을 철거하는 도로 비우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순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불필요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는 도로 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폐합시키는 도로 비우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도로 비우기 사업은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로 경관 개선을 통한 품격 높은 전주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내에 있는 가로등과 안내표지 신호등, 공중전화 부스, 소화전 등 도로상에서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설치물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시는 도로 비우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와 우체국, 한국전력 등 관리기관이 다른 시설물 간의 통합 설치 정비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전주시 도시비우기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입장입니다. 도로상에 있는 장애물들을 유사한 장애물들을 통합을 해서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좀 만들어 보고자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보다 좀 자연 친화적이고 지금 현재 그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로를 좀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도로 비우기 사업을 통해 전주의 거리가 더욱 아름다운 거리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기업인들을 초청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26일 관내 입주기업 대표 100여 명을 초청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코트라 전북지식재산센터,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무역진흥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구 도로 여건 개선, 전산 분야 관리 비용 지원, 체육시설 확충 등 해결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여러 입주 기업들의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있었는데요. 공단 진입로를 확장해야될지, 체육시설 관리, 그다음에 환경시설 등 재정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관련 부서하고 신속히 협의해서 입주한 기업들의 가급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에 정읍 시는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기업과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오늘부터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됐는데요. 무주 산골에도 작은 영화제가 있습니다. 초여름밤을 영화로 물들일 무주 산골영화제, 그 기자회견장에 유희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26일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 기자회견 및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의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 및 개막작이 소개됐습니다. 무주 에메랄드빛 산골을 장소로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는 자연과 영화가 어우러지는 특색 넘치고 친근한 휴양영화제라는 공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창판 락숲 길이라는 5개의 섹션과 함께 무주 초여름밤을 관객들과 함께 영화의 밤으로 물들일 계획입니다. 한 6월에 이제 날씨가 아직 덥지 않을 때 뭐 영화도 즐길 수 있고 자연도 즐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울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영화제거든요.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첫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잘 풀려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장소는 실내 상영관인 무주예체문화관 안의 대공연장과 무주산골영화관 안의 반디관 태권관 전통문화의 집이고, 야외 상영관은 무주 등나무 운동장, 덕유산 국립공원의 덕유대 야영장 내 대집회장이며 무주 반딧불 시장과 안성면 두문마을에 이동 상영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화제에서는 한국영화 27편, 외국영화 55편의 27개국 총 82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프로그램 정체성 강화를 위한 35mm 필름 영화 5편도 상영됩니다. 한편 이날 제4회 무주 산골 영화제 페스티벌 프렌즈로 영화배우 오지호 씨와 손은서 씨가 선정됨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으며, 향후 두 배우는 적극적으로 무주 산골 영화제를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서울 무주 산골 영화제 기자회견장에서 K랜 유희광입니다. K랜 단신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라북도의 3당 체제가 갖춰지면서 활력을 얻게 됐는데요. 전북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주요 현안 보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10명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라북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으며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가 3당 체제로 가면서 큰 활력을 얻게 됐다며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화의부동의 자세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모두 힘을 합쳐 전북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공익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신의 1%가 완주의 희망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소통기금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26일 완주군청 어울림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12재단 김택천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12 사회소통기금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기금은 복지, 환경, 문화, 교육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금융제도이며 적립된 10억 원과 매년 5억 원을 출연해 2018년까지 총 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전라북도 고창의 황토배기 수박과 복분자 선현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수박 복분자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고창 황토배기 수박은 10년 연속, 고창 복분자 선현은 8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대표 농산물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익산에서 미륵사의 복원된 모습과 함께 옛 백제의 모습을 그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익산 백제역사 유적지 구내에 위치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체감형 디지털 헤리티지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5월 미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디지털 헤리티지 구축 사업은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기 홀로그램 영상,
미륵사 증강현실, 미륵사 디지털 유산 가상현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 유일 3D 공간을 드론 촬영으로 360도 방향으로 구현해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를 복원된 모습으로 체험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